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대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여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것도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사위를 할 터이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겉으로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른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 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그 옆구리에 뽕뽕 좀먹은 걸레를 선뜻 주었다면 그럴 리도 없었던 것을.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에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쫑알거린다. 나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쇠임을 잡아채지 그냥 너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살쭉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가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다가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다 공석 위에 들어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에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후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튕겨지고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지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 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이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내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할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지 놈의 장인님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지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기뻤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치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 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받이는 농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부려만 먹고 왜 성의 안 하지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을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빙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녀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서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놨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 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솜으로 손수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올 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당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지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야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하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를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해. 낭독 김희선.
연출 이진수, 녹음 캐릭스 스튜디오, 편집